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계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훈풍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M7과 W7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M7에 대적하는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7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에어팟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 간에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 기능이 최신 에어팟 프로에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이전 모델에도 적용이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I 기반 음성 통역 시장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애플도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에 나선 모습인데요. 구글의 픽셀 버즈 등 경쟁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해 왔죠. 애플이 늦게 뛰어들었지만 생태계 강점을 활용해서 차별화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AI 관련해서 애플의 대응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AI 채택이 늦다는 이유로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3.36% 하락했는데요. AI 경쟁력 부재가 장기적으로 애플의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통합 생태계가 강점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도입 속도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AI 전략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사운드 하운드 AI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음성 AI 분야에서 떠오르는 강자인데요. 특히 자동차 업계와 협업하면서 차량 내 AI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와의 차별화된 점은요. 사운드하운드는 자동차와 레스토랑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차세대 음성 AI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AI 기술의 강자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겠죠. 특히 GTC 컨퍼런스에서 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운전 중에도 음성으로 주문과 결제할 수 있는 인카 음성 상거래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출 성장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2024년 4분기 매출이 10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적자는 유지 중이지만 AI 음성 서비스 확산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정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큰 주식인데요. 잭스 투자 리서치에서는 최근 홀드, 유지 등급을 부여했지만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음성 인식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미래도 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AI 전략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운드 하운드 AI는 애플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의 물리학 학술 대회인 APS 2025에 참가합니다. 주요 발표는 논란이 많았던 마요라나 원 양자 컴퓨팅 칩 관련 기술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연산 성능을 가진 차세대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에서 오류율이 낮은 큐비트를 개발 중인데요. 하지만 과거 연구에서 논문 철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와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앞설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 시장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 아마존 등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 중인데요. 오픈 AI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확장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올해만 데이터 센터에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포인트는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 확장인데요. 장기적인 성장성이 크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이 실제 구현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IBM 짚어보겠습니다. IBM은 전통적인 IT 강자지만 최근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왓슨엑스를 앞세워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쓰비시 캐나다 법인과 협연해서 AI 기반 차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B2B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에서는요,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반을 확대 중인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IBM 퀀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IBM은 오류 없는 양자 컴퓨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그래나이트 3.2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1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AI와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부분에서만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세를 기록했는데요. IBM은 배당주로도 매력적입니다. 29년 연속으로 배당 성장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연말부터 제미나이로 바뀌는데요. 제미나이는 구글의 차세대 AI 모델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기본 음성 비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 검색 기능인 딥 리서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AI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AI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미나의 로보틱스를 공개하면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또 물리적인 행동으로도 변환할 수 있는데요. AI와 로봇을 결합한 기술은 물류와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혁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은 최근 미국 정부의 AI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AI 투자 확대를 주장한 바도 있는데요. 또한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를 통해서 중국 해커 그룹의 사이버 공격을 밝혀내면서 보안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AI와 로봇 그리고 보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고 또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미나이가 최신 스마트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AI 규제 이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오라클의 이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OCI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싱가포르에 AI 센터를 설립하면서 동남아 AI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 중인데요. 지난 5년간 주주 수익률이 253.2%에 달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3월에는 배당금을 주당 50센트로 인상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출시해서 IoT와 기업 연결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요, 시장 변동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AI와 클라우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 평균 성장률인 4.3%를 훨씬 뛰어넘는 14.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라클의 가장 큰 강점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AI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구글이 기업용이 아닌 AI 서비스를 강화하는 반면에 오라클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와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수록 오라클의 성장 가능성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애플과 사운드 하운드 AI, AI 음성 인식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두고 구글과 오라클, AI 데이터 분석과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이슈 알아볼까요? 아마존이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게임 리프티 스트림은 별도 인프라가 없이도 게임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중소 게임사들도 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2032년까지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 아마존의 새로운 도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이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양분하고 있지만 아마존이 개발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의 핵심 동력 중의 하나로 이번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해 19%의 성장률로 전체 영업이익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와 또 광고 사업이 아마존의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광고 사업은 지난해 18% 성장하면서 연매출 1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부문도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사업은 소비자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월마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월마트가 중국 납품업체의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전체 매출의 60%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만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월마트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인도와 또 미국 내 조달 비율을 늘려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후에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가 아마존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점인데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 시 배송기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일명 스파크 배송기사도 매출의 그 비결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의 가장 큰 차이는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아마존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월마트는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 성장하는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자사주 매입 정책인데요. 과거 2.5% 수준의 소각률을 유지하면서 주주 가치를 꾸준히 올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률이 감소했지만 그만큼 배당 7% 인상으로 보상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230만 명의 직원이 월마트 주식을 자동 매입하는 직원 주주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이는 주가 하락 시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최근 주가 매출 비율은 1.2%로 1.2배로 매출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침체에도 강한 방어주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최근 덴마크 연기금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과 노동 문제를 이유로 테슬라 투자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무노조 정책과 노동자 임금 단체 협약 거부로 유럽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게다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테슬라 불매 운동과 또 매장 공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최근 테슬라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54%까지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리더이고 자율주행과 AI, 로보택시,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확장 중입니다. 올해 로보택시 서비스와 AI 기반 자율주행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차량 가격이나 압박, 그리고 경쟁 심화 등이 실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JP모건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장기적으로 AI와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90%를 차지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테라다인 짚어보겠습니다. 테라다인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또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인데요. 테슬라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처럼 테라다인은 산업과 협동 로봇을 공급하면서 자동화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다인의 협동 로봇은요, 공장과 물류 창고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경기 둔화와 또 무역 관세 이슈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반도체 업황 반등이 예상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타라다인의 로봇 사업부는 2028년까지 연매출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클라우드 사업 확장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반도체와 자동화 로봇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장하는 것처럼 테라다인은 산업용 AI 로봇과 협동 로봇을 확대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기술의 발전 속에서 테라다인은 테슬라의 경쟁자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주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GTC 2025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젠슨항이 18일에 기조연설을 진행하면서 최신 기술과 또 AI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엘 GPU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블랙엘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에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또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데요. 그리고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도 이번 GTC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출시가 예상되고 AI 컴퓨팅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또한 퀀텀 데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 전략을 발표하고 또 미래 컴퓨팅 패권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관세 이슈가 주가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은 430억 달러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성은 있겠지만 GTC 2025에서 발표될 기술들이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AMD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라데온 RX 9070 XT와 RX 9070이 단 1시간 만에 완판되면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RDNA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20%에서 40%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과 AI 가속기 성능이 대폭 개선되면서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엔비디아 RTX 5070 Ti보다 150달러 이상 저렴한 RX 9070 XT는 가성비 계의 강자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4K 해상도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AMD는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도 엔비디아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고성능 게이밍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AMD의 공격적인 확장이 눈에 띕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MD의 AI GPU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AMD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는 60% 이상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36%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하지만 AI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성장주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18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 기능은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인데요. X에서 먼저 도입한 시스템을 참고했습니다.
기존 제3자 팩트체크잉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메타는 AI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AI 인프라에만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67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규제 리스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레딧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 인수 전에 레딧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하이언이 참여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딧은 기존의 소셜 미디어와는 다르게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기반 콘텐츠가 강점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광고 수익과 프리미엄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1%나 성장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증가와 함께 광고 매출도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커뮤니티 기반 광고 모델이 기업과 브랜드에게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월가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JMP증권은 레딧에 대한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 주가가 조정받았지만요, 분석가들은 여전히 최대 78%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 레딧은 메타와는 다른 방식으로 SNS 시장을 공략하면서 투자 매력이 있는 성장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전략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사운드 하운드 AI 음성 인식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AI와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두고 구글과 오라클, AI 데이터 분석과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 이커머스와 AI 기반 물류 시스템 혁신을 두고 테슬라와 테라다인,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혁신을,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메타와 레딧은 소셜 미디어 시장과 AI 데이터 수익화 전략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술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TC 2025 행사겠죠. 엔비디아가 GTC를 통해서 블랙엘 업그레이드 버전과 또 차세대 GPU 루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GTC에서 발표할 AI 기술 혁신이 향후 시장에서 가져올 변화와 또 투자 기회, 이러한 내용들을 조승연의 머니세븐에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은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또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